미국 정부에서 2022 핵태세 검토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 한글이죠. 이게 원래는 2022 뉴클리어 포스처 리뷰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한글판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우선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핵 위험을 줄이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법. 한글인데도 어렵죠? 뭐 그렇다 치고 가면은 이제 본 핵태세 검토 보고서, 이거 NPR이라고 하죠. 이거는 국가안보전략서하고 국방전략서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핵전략, 정책, 태세, 무기력을 기술한다. 그러니 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핵무기가 뭐냐? 여기를 보면 되겠죠. 미국 핵무기는 공격을 억제하고 우방국과 협력국에 확신을 심어주며 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 하겠죠. 대통령의 목표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것이, 미국에게는 우방국이 있고 협력국이 있구나.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 같은 동맹, 이런 동맹국은 우방국이 될 것이고, 그 유럽 쪽 이런 데처럼 같은 목적으로 같이 협력은 하지만 우방은 아니다. 이게 이제 파트너 국가,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방국, 동맹인지 협력국인지, 이제 그 위치가 미국과의 결속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밀려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억제, 우리 확장 억제 이런 이야기 하죠. 억제만으로 핵 위험을 줄일 수 없다.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탄두를 더 늘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정을 강화하고 값비싼 군비 경쟁을 피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핵무기의 현저성을 줄이고자, 이제 말이 조금 서먹서먹한데, 핵무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게 개발이 되고 하는, 이걸 줄이고자 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미국의 뜻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기 통제, 핵 비확산, 위험 경감, 이거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추구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지금 안보 환경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경우 타 핵무기 보유국과 계속 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는 미국 측의 입장이고 한국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면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자, 미국은 상대 핵무기 보유국과 계속 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혹시 성격이 이런 성격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내놓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인정 안 하지만 사실은
이 대화 추구는 그 핵무기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 진척을, 이거에 있어서 진척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있고 호혜에 기반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서로 그 이득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할 가치가 있는 이런 대화를 할 그 준비가 돼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이걸 이해하면서 이런 거에 임하겠다. 이제 핵무기를 가진 나라끼리 대화를 할 때 우리는 파트너의 위치로 밀려나게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를 그냥 전쟁이다. 실제로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한가, 우리는 어느 쪽에 우호적인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를 위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보고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쉽게 우리가 러시아는 나쁜 나라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이제 전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핵을 가진 러시아가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 미국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핵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더 경쟁적이고 불안한 이런 지정학적인 구도에서 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실증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확인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행위는 바로 이런 21세기에 핵 위험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일이다.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데,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 거기에 이제 그 무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주기를 벗어난 그 핵 훈련을 실행하고 대량 파괴 무기, 이거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이런 그 핵 그림자 안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핵무장을 한 러시아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며,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침공한 그런 그 전쟁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NPR 보고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두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자, 우크라이나하고 나토 여기를 위협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고 휘두르고 하면서 결국 러시아의 입장은 뭐냐? 나는 핵은 안 썼다, 재래식 무기만 썼다 이러겠지만, 또 이제 우크라이나 쪽 주장은 좀 다르기는 한데, 바로 이런 무기를 이웃 국가들한테 자기가 그냥 치고 싶으면은 칠 때, 그때 이걸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핵 강압에 저항할 뿐 아니라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행동하겠다는 미국의 결의,
여기에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고 있죠. 이제 여기는 보면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핵을 쓰지 않는다. 러시아 너희만 나쁜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5나라, 프랑스, 중공, 러시아 연맹, 영국, 미국, 이 5나라 P5 지도자들은 2022년 핵전쟁에서 승리는 없다. 핵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는 방어 목적으로 공격 억제, 전쟁 방지, 여기에 사용할 수만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게 이제 지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핵을 가진 국가들이 그게 이제 정당성 혹은 명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P5 지도자들은 그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 여기에 따라서 무장 해제 관련 의무 이거에 노력을 하고 또 안정을 강화하고 군비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여기에 잘 따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우리의 핵 정책 목표는 역량, 우리의 능력, 그다음에 동기부여된 인력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이제 자기들 이거 미국 자체 내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억제를 맞춤화할 수 있도록 핵 능력, 비핵 능력을 활용하는 통합 억제 접근법을 채택한다. 또 불명확한 미래에 대비하는 핵무기의 공식 역할을 폐기한다. 이거는 조금 큰 이야기 같죠. 확장 억제와 동맹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무기 통제, 전략적인 안정, 비확산, 그리고 오판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보를 강화해 나간다. NC3를 포함한 전 범위의 핵 삼축 체계 교체, 그리고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B83-1 항공 핵폭탄을 퇴역시킨다. 핵무장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SLCMN 프로그램을 취소한다. 위기관리, 생산기반 탄력성, 과학기술 혁신, 인력 구상에 대한 이런 통합적인 전략에 근간을 두고 현대적이고 적응력 있는 핵 안보 계획을 제공한다. 이제 이런 그 요약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안보 환경, 그리고 이걸 억제하는 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 동아시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NPR은 핵무기 보유국 또 그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광범위한 전략 프레임워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 뭐 대표적인 게 중국이 되겠죠. 그 행동 때문에 국제 안보 환경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악화되었다. 미국은 머리 위에 계속 중국을 떠올리고 우리 한국은 계속 북한을 떠올리고
뭐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게 지금 미국의 방위계획 전반에서 추격하는 난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미국에게 있어서 지금 제1의 이게 전쟁을 일으킬 거다. 여기서 충돌이 날 거다 하는 게 중공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미국의 핵 억제력 평가에 아주 비중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 핵 역량을 대단히 빠르게 그렇게 확장하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중국은 자체 핵 무기력, 그 핵 무기의 능력을 야심차게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고,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핵 삼축 체계를 이미 수립했다. 중국이 202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적어도 1000개의 사용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 숫자는 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도된 거로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계속해서 핵무기를 국가 전략에서 강조하며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수정주의적인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무기를 휘두른다. 요게 지금 보면은 중국 타입이 있다고 하면 러시아, 북한 타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러시아도 북한도 이 핵 무력에 대해서 숨길 생각도 없고 그거를 1차적으로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의사도 없고 오히려 그거를 능력으로 내놓고 휘두르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NPR,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세계의 핵 보유국들, 그리고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핵 보유국들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며, 또 당장 김정은 집단이 어떤 식으로 옮겨가려고 하는지, 그들이 러시아와는 어떻게 힘을 합치고 중국은 어떤 위치에서 여기에 팔을 뻗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한글로 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이거를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이 러시아의 핵 병기고 이게 이제 더 커질 것, 더욱 증가한다. 그 힘으로 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는 20년이 넘도록 전략핵 체계 교체, 나토, 이웃 국가를 직접 위협하는 핵 체계, 이거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다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군 현대화 사업을 추구해왔다. 그냥 해마다 이거를 점점 더 확장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 스타트 트리티, 이거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여기에 제대로 구속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전략 수송 수단에, 그러니까 뭐 잠수함, 전투기,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탑재된 최대 1550개의 이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고, 이제 그것을 포함하고, 또 어떤 무기 통제 조약으로도 그 양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 핵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성실하게
여기에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거를 이끌어내려면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조약이니까 이거를 알 수 있죠. 지금 이 어떤 조약으로도 통제되지 않는 그게 뭐냐면 러시아에게 지금 누구하고도 이런 조약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최대 2,000개의 그 비전략 활성 핵탄두 이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미국의 우방국, 이 파트너국들을 그 위험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핵 능력을 갖춘 이런 신규 체계 몇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비록 지금 이 뉴 스타트 트리티가 있지만 이 중에 일부는 이걸로 규제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험성, 이거는 무시무시한 것이죠. 이제 2030년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짝 앞에 다가온 것인데, 2030년대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지금 전략적 경쟁국이지만 잠재적 적대국인 두 개의 핵 열강과 이제 맞서야 된다. 뭐 구분은 분명하죠. 전략적 경쟁국일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고, 적대국이라는 것은 이제 충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핵 이야기를 하는데, 핵이 있고 다른 게 또 있고 이거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지금의 시대 상황이 있고 이런 것이죠. 보고서 내용을 봅시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우주, 정보, 그리고 첨단 재래식 타격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운동성, 비운동성 능력을 통해서 핵 전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몇 번 접해본 그런 정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을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 더 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바로 이런 우리 모두 자유세계라고 하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민간인들까지 위협하는 생화학 전쟁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북한도 이런 쪽에는 또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경쟁국은 아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역시 우리 자유세계 모두에게 있어서 위험한 존재다. 뭐냐 하면 화학무기 비축량, 이것을 포함해서 핵, 탄도미사일, 또 비핵 능력 이런 거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고 발전시키면서 지금 미국 본토도 또 인도 태평양 지역도 지속적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 사실은 상당히 살아 움직이는 위협은 지금 북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위기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핵 무장 행위자가 여럿이 관련될 수 있다. 여기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게 아주 덩치 큰 중국, 러시아 말고 이란이라든지 또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테러 집단들, 이런 것까지 다른 핵을 보유한 그런 나라들, 이런 게 편을 가르면서
상황에 뛰어들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죠. 이란도 이 보고서에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단지 보고서 기술상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근에 이란이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핵탄두 보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보고서는 아직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다음에 지금의 안보 환경, 이제 신냉전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신냉전 상황에서 적성국, 러시아 이쪽에서 이미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을 개시했다. 그리고 중국은 전쟁하겠다 하고 있다. 요런 이제 환경을 보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다. 우리가 대응할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경쟁국의 전략, 그리고 무력, 여기에서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비중, 또 커져가는 현저성, 이게 전략적인 경쟁에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 또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고 군사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 이게 지금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NDS 그랬는데 국방전략서 거기에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떤 규모의 핵 사용을, 핵을 요만큼 사용해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재래식 공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확전이 돼버리면 그게 재래식 공격으로 확전이 되든지 핵 공격으로 확전이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첫째는 확전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공격, 이게 한 발 터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확전으로 될 수 있는 그 상황이면 핵 쓰겠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얼마나 조금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가. 그 대신에 억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그 훨씬 큰 지역의 핵체계 비축 주변 지역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재래식 전쟁에서 질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핵 비축을 하고 계속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지금 현실적인 건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재래식 전쟁에서 질 위험이 있을 때 패배를 피하기 위해서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앞에 거는 뭐냐면 아주 그냥 크게 이렇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위험성도 크고 출발도 좀 더 어렵고 이렇겠죠. 그런데 재래식 전쟁에서 질 위험이 있을 때 패배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이판사판으로 써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러시아의 이 제한적인 핵 사용, 그러니까 쓰고 빠지겠다 하는데 핵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억제하는 거, 이게 미국과 나토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핵 확장, 그리고 현재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는데 이게 또 문제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거는 기회주의적 공격. 이런 표현은 국내에서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회주의적인 공격이 이 억제를 좀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주요 강대국이나 그 지역의 적과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날 때 연합군은 그 상황을 악용해서 기회주의적으로 공격을 하려는 다른 행위자들을 억제하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에 뭐가 들어가느냐? 핵무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동중국해 쪽에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가령 중국과 미국이 충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김정은 집단이 한국을 치고 들어온다. 이런 것도 기회주의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연합군, 지금 벌써 개념이 연합군이라고 하면 세계대전을 전제로 하는 걸 알 수 있죠. 국지전이라고 그냥 그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자유세계, 동아시아 쪽에 지역방어를 하겠다 하는 연합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 나토에서도 오고, 호주도 오고, 캐나다도 오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연합군이 그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이가 똑바로 들어야 되겠죠. 이런 걸 보면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대로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이게 적국 쪽에서 지금 무슨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구나. 연합군 쪽에 못 들어가면 적국이 되는 거니까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이버, 우주, 공중, 수중 영역,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그렇게 잘 모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공격을 억제한다. 이거는 좀 전통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방국가 협력국의 확신을 제공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아주 절실한, 그러니까 미국이 있으니까가 아니고 미국은 저건 실제적인 창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이야기가 한국이 곤란한 처지에 있으면 미국이 돕겠다가 아니고 한국에게 손을 대면 선제적으로 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 제공이라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세 번째, 아직까지는 핵을 안 쓴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둘까지 왔으니까 세 번째, 억제에 실패했을 때 미국은 목적을 달성한다. 이때 핵을 쓰겠다. 이 핵무기의 역할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다고 하는 그 역할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전략적인 공격 억제, 이거는 미국의 핵 능력은, 핵 파워는 지상, 공중, 해상, 우주, 그 어느 곳이든 미국의 국토, 우방국가 협력국의 영토에 어떤 규모의 핵 사용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랬습니다. 스마트 탄으로 아주 소규모, 작은 지역만 점타격을 하겠다 해도 안 된다. 그거를 막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래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했다 하면은 그 위치나,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적었다든지 또
일반 민간인 쪽이 아니었다든지 하는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위치나 위력에 상관없이 이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적이 대규모로 공격을 하든 제한적으로 공격을 하든 핵 공격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전 검토 보고서하고 좀 달라진 것이 이런 점에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미국 핵무기의 역할 두 번째를 보기로 합시다. 두 번째는 우방국과 협력국에 확신을 주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제동맹 그리고 이 협력 네트워크 이게 바로 군사적인 무게중심이다.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는 바로 이 네트워크의 바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방국이나 협력국은 어떠해야 믿을까? 이렇게 되겠죠. 우방국은 자신들이 직면한 이런저런 전략적인 위협을 미국이 억제할 능력이 있다. 위기나 충돌, 우리 같으면 김정은이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미국이 막아준다. 우리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미국이 해주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미국이 핵을 가지고 지금 수행하는 임무가 이런 거다 하고 밝혔습니다. 핵 확장 억제라는 거는 이 우방국과 협력국이 이 우방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이렇게 되죠. 당장 그 전선에 서 있는 느낌인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전략적 위협에 이걸 대응할 수 있고 우리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 미국의 비확산 목표의 성취에 기여한다. 미국이 핵을 갖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 우리는 김정은이 앞에서 완전히 맨주먹으로 서 있다. 이러면 우리 핵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있는데 김정은이가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세계 최고의 그 핵 능력을 지닌 미국이 김정은이 정도는 간단히 잡아준다. 그리고 이거는 변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확신을 줘야 된다. 그만큼 미국은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의 목표가 뭐가 달성이 됩니까? 한국이 핵을 보유 안 하니까 핵 확산이 안 됐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미국의 핵 세 번째. 이러한 억제에 실패를 했을 때 미국은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미국은 바로 그런 목적, 핵 확산을 막고 핵으로 공격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핵을 쓰기 위해서 미국이 핵 능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사용을 할 때 그 핵무기 지침은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하고 그리고
모든 핵 계획은 미국 국방장관이 검토한 다음에 승인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핵은 별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 국방부 전쟁법 매뉴얼 거기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법은 재래식 무기 사용에 관한 준거법이듯이 전쟁법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준거법이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도 전쟁법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국은 선언 정책을 고수한다. 뭐냐 하면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 협력국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과 우방국 협력국의 핵심 이익을 방위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겠다. 이제 이게 핵에 대해서만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방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불안해했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뒤에서도 계속 밝히고 있듯이 그전처럼 단지 핵무기라는 그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 방어 전략 핵무기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위기 조성이 될 때 무력 충돌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위기가 실제로 조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또 비핵 능력을 그 안일비자의 핵입니다. 이걸 사용한 전략적 공격이 개시가 됐는지 또는 작든 크든 어떤 규모로든 핵무기 사용으로 확전 여부 또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게 그 의도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간단하게 요걸 쓰면은 이롭겠지 하고 아주 쉽게 결정해서 쉽게 쓰는 걸 못하게 하면 지연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전에하고 조금 달리 볼 것이 핵에는 핵 이렇게 단순한 시대가 아니고 사이버, 우주, 정보, 화학, 생물학, 방사선 및 핵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지금의 그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핵만이 정말 강한 핵이 아니고 딴 것하고 별거 아니라고 봤던 거하고 결합이 되면서 사실은 핵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적에게 공격에는 집단 대응이 따를 것이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연합군이라고 한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우방국, 협력국과의 활동, 작전, 전략 이거를 더 폭넓고 심층적으로 통합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도 같이 이 미사일 작전이라든지 하는 그래 얼마 전에 무슨 핵 기획을 같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 통합 부문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춤형 핵 억제 전략, 이제 국가별 접근 방식, 이 부분을 잘 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우방국 협력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그 능력이 자꾸자꾸 커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되겠죠. 중국이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러이러한 핵 태세를 유지하겠다.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군사력에는 W76-2 이 저위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탄두,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배치할 수 있는 폭격기, 이중 능력 전투 비행기, 그리고 공중 발사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 태세를 유지하겠다. 분명한 거는 이겁니다. 미국의 의도는 중국이 아무리 제한적인 핵무기라도 필요한 부분만 타격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제한적인 핵무기라도 그걸 가지고 중국이 위에 설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결론을 아예 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그 다음에 러시아. 아무래도 이 핵 능력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유능하고 다양한 핵 전력을 갖춘 미국의 경쟁국이고, 또 이런 충돌이 있었을 때는 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일단은 유일하게 이 핵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그 전략적, 비전략적 이 전력을 조합해서 이 부분이죠. 실전 배치한 국가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핵 삼축 체계를 실전 배치하겠다. 이제 우방국, 협력국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핵 강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B-61-12 폭탄, 이게 탑재된 F-35A 이중전투 비행기, 이걸 DCA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거하고 W-76-2 탄두, 이거는 이야기했죠. 저위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탄두, 그리고 장거리 원격 미사일, 이런 지역적인 억제를 더 강화하는 능력으로 핵 삼축 체계를 이제 보강한다, 그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식으로 밝혔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개발 수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모두 미국과 우방국 그리고 협력국의 대단히 큰 핵 위협 존재가 되고 있고, 그 위협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기회주의적 공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뜸 기회주의적 공격, 앞에서 말을 했죠. 북한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 이게 북한의 핵, 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 이 능력이 제기하는 위협, 그 다음에 핵무기를 사용할 때 북한이 무슨 일을 당할지 항상 지금 핵무기를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또는 우방국, 협력국의 핵공격을 하는 건 아예 허용할 수 없다 하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도 여기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미국은 압도적 비핵 우위를 이용해서 이란의 지역 내 공격을 억제합니다. 이래 놓으니까 좀 이상하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란에 대해서 콕 찍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전 위험 그리고 오판 위험. 이게 확전이 되는 것도 그렇고 오판이라는 거는 좀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나겠죠.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 구조적인 탄력성, 방위, 확전 위험을 제한할 그러한 걸 위해서 무기 체계, 또 지휘 통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오판이라든지 하는 거를 이제 피할 수 있고 그렇다. 이제 지역적 핵 억제 강화. 그러면 앞에서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변함없이 나왔고 지역적인 핵 억제 강화. 여기에서 유럽 대서양 지역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나토는 핵 동맹체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나토가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일본이 나토에 사무실 같은 거를 개설을 했죠. 우리 한국은 조금 더 일찍 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토가 왜 동아시아 쪽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나토가 핵 억제에 있어서 미국과 핵 동맹체로서 이쪽에 개입을 한다. 따라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란의 경우는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지금은 일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북한을 상대하는 연합군은 나토까지, 결국은 EU까지 전 세계가 하나의 연합군으로 대응을 하게 될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핵 억제를 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과 협력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곳들과 수립한 확장 억제 대화,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실용적인 조치를 미국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또 뭐 여러 가지 대화와 또 논의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 이중 전투기,
핵무기 이거를 실제로 이 지역의 핵분쟁을 억제하기에 적절한 그런 탄력적으로 핵전력을 계속 실전 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우리 부산항을 온다든지 뭐 군산 서해까지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와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불안한 그런 거를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구 방문과 전략 폭격기가 임무 수행을 하고 눈에 보이게 미국의 결의와 약속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가시성을 높이겠다. 많이 전개해서 실제로 이렇게 한 번씩 쓱 왔다가 하면 김정은이가 도발할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기 통제, 핵 비확산, 대테러리즘.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존재로 이게 크지는 않은데 쉽게 불장난을 해서 진짜 사고를 내는 건 북한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 테러 단체에게 무기를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제 러시아가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놓고는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즉시 뉴 스타트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조약이죠. 이거를 만 5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협정을 러시아가 제대로 준수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2026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연장 없이 후속 계약 없이 이 조약이 그냥 만료돼 버리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은 지금 그 제한이 되고 있는 그 대상인 전략적 핵무기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이걸로 제약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가동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돼버린다. 그게 2026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026년에 뉴 스타트가 만료가 되면 이걸 대체할 새로운 무기 통제 체계에 대해서 러시아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계속 이 협상에 지금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2026년. 중국이 지금 핵 확장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그 역량을 대단히 이렇게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핵 분열 물질 생산 이 부분을 이제 규제를 하는 자율적으로 그래서 중국은 핵 분열 물질 생산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을 채택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간 목적의 핵 분열 물질 생산량은
전부 다 공개하고 그게 군사 목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인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종말로 몰고 가는 그런 무기고, 핵전쟁을 막자 하는 것은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협약들이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검증과 감시, 이거를 본인들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니까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이걸 계속 해내야 된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핵 비확산. 이제 이 핵 비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게 얼마나 안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고 있죠. 북한이나 지금 이란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핵무기와 그 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어떤 막대한 돈이 오가고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 앞에서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방지하겠다. 이 부분은 그런데 대북 정책, 여기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폐기, 이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겠다. 이게 대북 제재입니다. 이제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데 대해서 미국의 원칙이 뭐냐,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게, 미국은 변함없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CVID를 밝혔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는 이게 뒤로 물러선 듯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 북한은 핵에 대해서는 깨끗이 손 떼야 된다. 핵 보유국 지위 획득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자적인 무기 통제 그리고 군축, 이건데 여기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거를 지지한다. 이제 당장은 벌써 몇 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핵실험을 했다 하는 거. 근데 미국은 보면은 이 핵실험을 안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래서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것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면 어떤 위력의 핵 폭발 실험도 금지한다. 소규모도 안 되고 어디에서 어떤 위력으로도 안 된다. 이게 분명하죠. 절대 안 된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라고 하는데, CTBT에 의하면 핵 폭발 실험의 위력이 어느 수준 이하면 허락한다 하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제로 위력,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그 기준에 따를 의무가 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핵 분열 물질 생산 금지 조약, 이게 FMCT, 이게 있습니다. 이걸 금지하는 거, 이게 바로 국제 비확산 군축, 여기에서 이게 핵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CTBT, FMCT 이런 것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테러리즘. 테러 집단이 이 핵에 접근하는 거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핵물질과 핵 관련 기술에 비국가 행위자가 접근하는 거를 방지해야 한다. 비국가 행위자. 규제 통제 밖에, 그리고 핵 기구에 사용된 핵물질의 출처를 파악하는, 사용된 그 출처를 파악하는 감시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테러리스트가 핵 능력을 획득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을 감시하고 그걸 막아내야 된다. 핵 위협을 감지하고 그걸 금지 혹은 제거하고 이 결과를 최소화하는 사고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핵이 테러리즘에 쓰이는 것을 막는 그런 것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핵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핵 삼축 체제를 좀 더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B-83-1 중력 폭탄 이거를 폐기하겠다고 했고, 또 핵 무장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N 프로그램도 취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를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핵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 및 교신 이런 거를 강화해야 한다. 이걸 NC3 이랬는데 이거 통제 및 교신 체계 이걸 강화해야 하고, 또 미국이 이걸 억제하는 역할을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 지금 너무나 힘이 커지고 있고 하니까 기술을 혁신해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보면은 미국은 1992년 이후에 핵 폭발 실험 모라토리엄을 유지해 왔다. 폭발 실험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모라토리엄을 유지해 왔고, 그리고 핵탄두 체계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대로 그거를 관리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쭉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축량의 상당 부분이 전반적인 재정비 없이 그냥 노화되도록, 이렇게 노화되면 그대로 파기되는, 이런 것을 해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문적인 실제로 1차 입자, 2차 입자, 3중 수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론입니다. 이렇게 지금 안보 환경이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위험한 것이죠. 여기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의지가 확고하다. 적당히 하고 빠지고 미국 혼자 살겠다는 그런 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연합군과 같이 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공격을 억제하고 미국의 우방국과 협력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미국의 핵태세 확신을 이 우방국과 협력국이 가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로 적대국들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